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들을 유치원차에 태워보낸 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말해준 카페는 아주 외진 곳에 있었는데 굉장히 조용한 그런 카페였습니다. 여기 엄청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은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치? 난 여기 엄청 좋더라고. 우선 조용해서 좋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하는 일이 종일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일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난 사람 많은 곳은 정말 싫더라고. 커피를 마시던 친구가 창밖을 멍히 바라봤어요. 맞아. 난 그 일 그만둔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사람 많은 곳은 싫더라고. 근데 일은 할만해? 승진도에서 좀 편해진 거 아니야? 역시 능력자야. 부러운 눈빛으로 제가 친구를 바라봤어요. 야,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지. 난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이건 뭐 승진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 너도 잘 알잖아. 승진하면 책임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거. 그냥 확 때려치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맨날 카드값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어. 넌 요즘 어때? 넌 가면 갈수록 얼굴이 좋아진다. 역시 좋은 남편에 좋은 시댁에 난 네가 진짜 부럽다. 친구의 눈에는 부러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나야 뭐 그냥 잘 지내지 뭐. 그래도 네 덕분에 내가 승진도 하고 진짜 고마워. 에이, 왜 그래. 그게 왜 내 덕분이야. 우리 시어머님께서 도와주신 거지. 요즘도 거기 자주 가셔? 제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자주는 안 오시는데 여기저기에 내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소개받으신 분들이 우리 매장에 들어오시면 항상 나만 찾는다? 덕분에 나도 꽤 유명해졌어. 니네 시어머니께서 꼭 날 찾아가라고 하셨대. 돈도 많으신 분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항상 고맙더라고. 결국 이게 다 네 덕분 아니겠냐. 너랑 내가 친한 거 아시니까 그러시는 거잖아. 아무튼 넌 진짜 복도 많다. 세상에 그런 시어머님이 어디 있냐? 친구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러게, 남편에 비해 내가 많이 부족해서 결혼 전에 걱정 많이 했었는데 우리 시어머님은 그런 내색도 안 하시고 진짜 좋은 분이셔. 나도 난데 우리 엄마가 깜짝깜짝 놀라신다니까. 세상에 그런 시어머님이 어디 계시냐고. 친구와 저는 그렇게 한동안 수다 산매경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친구와 저는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만났어요. 그때 당시 저는 지방대를 졸업한 뒤 취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취업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던 사촌 언니가 제게 급히 연락을 해왔어요. 주연아, 너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지? 혹시 아르바이트 할래? 백화점 세일 기간이라 매장에 아르바이트 많이 구하던데 취업 알아보면서 아르바이트 하면 좋잖아. 사촌 언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후 땡땡 백화점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땡땡 백화점이 꽤 큰 대기업이었고 그 백화점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기에 대기업을 다닌다는 자부심도 나름 컸습니다. 아르바이트? 어떤 건데? 그게 말이야, 판매하는 건데 와서 간단하게 면접 보고 상품 교육받고 그러면 되거든? 면접이야. 내가 매장에 말해놓으면 바로 통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판매사원?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사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야, 못할 게 뭐가 있어. 상품 교육 받으면 개나 소나 다 해. 그리고 사실 너 지방대 나와서 지금 어디 취업도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하지 그랬어. 요즘은 지방대 나오면 서류 면접에서 그냥 탈락이야. 그냥 그렇게 놀고 있을 바에야 뭐든지 하는 게 낫지 않아? 글쎄, 한번 생각 좀 해볼게. 그쪽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뭐야, 안 돼! 내가 그 매장에 너 올 거라고 미리 말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와야 해. 알았지? 난 아직 간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떡해. 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지금 네 처지에 고르긴 뭘 골라. 암튼 다음 주부터 출근해야 하니까 미리 와서 면접 보고 교육받아. 사촌 언니가 마치 제게 명령하듯이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사촌 언니가 있는 백화점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 뒤 사촌 언니가 친척들에게 저를 취직시켜줬다며 큰 소리를 치고 다녔답니다.
내가 대기업 정도 다니니까 취업시켜주는 거지. 사실 요즘 취업이 어디 보통 힘든 일인 줄 알아? 대학까지 졸업해서는 언제까지 집에서 먹고 놀 생각인지 하도 보기 딱해서 내가 일자리 알아봐줬잖아. 사촌 언니가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제 백화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대에서 뭐 간단한 액세서리를 파는 그런 아르바이트였는데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았던지 매출이 꽤 좋은 편이었어요. 우선 제가 워낙 성격이 쾌활하고 부침성이 좋다 보니 제가 조금만 설명하면 고객들이 아이고 아가씨가 성격이 아주 좋네 라며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직원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명품관 직원이 제게 명품관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며 물어왔어요. 처음에는 명품이라는 곳 자체가 왠지 저랑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부담스럽다며 거절했지만 명품관은 아르바이트 뽑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알바비도 세고 이번에 특별히 아르바이트를 뽑는 거라면서 계속 설득을 했어요. 결국 저는 그 명품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저도 몰랐던 재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우선 제가 아르바이트였지만 판매 실적이 좋다 보니 다들 놀란 시선으로 바라봤거든요. 다만 우리 부모님은 제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런 일은 오래 할 수도 없다고 하던데 빨리 취직할 생각이나 해. 그냥 작은 회사라도 오래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다녀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아빠가 답답한 듯이 말씀하셨거든요. 부모님께서 그런 이유가 다 있었는데 사촌 언니가 친척들에게 제가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를 한다며 그렇게 비웃고 다녔다고 하네요. 지연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라고 했지. 내가 언제 눌러앉으라고 했나? 하긴 뭐 지방대 나온 사람을 어떤 회사에서 채용하겠어? 지연이 수준에는 거기가 딱이긴 하지. 결국 내가 취업시켜준 거네? 부모님까지 다 있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제 칭찬을 많이 하다 보니 사촌 언니 입장에선 약간 빈정이 상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아니 지연씨 말이야 성격이 참 좋아. 거기다 아주 반듯한 게 딱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잖아. 그러고 보니 선미씨 사촌동생이라며. 그럼 나 좀 소개시켜줘봐. 사촌 언니와 함께 근무하는 남직원들이 그런 말들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은 사촌 언니가 제가 있는 매장으로 어떤 남직원과 함께 내려왔는데요. 저기 지연아, 여기 이대리님이 너 좀 소개시켜달라는데 넌 어때? 사촌 언니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놀란 채 사촌 언니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대리님이 너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던지. 아,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남자친구 사귀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럼 혹시 전화번호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가끔 연락이라도 주고받으면 되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제가 다시 거절했어요. 사실 백화점이라는 곳이 작은 일에도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얘기로 부풀려져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그런 곳이었기에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때 당시 긴 시간을 근무해보진 않았지만 그러한 것을 몇 번 봐왔었기에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요? 제가 원래 쥐뿔도 없으면서 콧대만 엄청 세다니까요. 이 대리님이 막 들이대니까 지가 뭐라도 된 줄 알고 더 그러는 거예요. 사촌 언니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둘을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촌 언니야 뭐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인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도 취업 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제가 근무하는 매장으로 들어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진이야, 우리 진이가 봤구나. 이제야 찾았구나. 라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그 바람에 제가 놀란 채 어리둥절해 있었는데요. 아이고 이거사.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진이가 아니고 주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따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제가 천천히 물었어요. 진이야, 우리 딸 진이야.
제가 할머니의 따님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신 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매장 매니저가 제게 다가왔어요. 주연씨, 무슨 일이죠? 아니, 그게 이 할머니께서 저를 따님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꾸만 저보고 따님이라고 하셔서요. 제가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명품 매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럼 빨리 보안요원을 부르던지 해야죠. 매니저가 보안요원을 부를 태세였어요. 아니, 그게 제가 잠시 모시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할머님께서 지금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보안요원까지 부르면 더 놀라실 것 같아서요. 매니저에게 말을 한 뒤 제가 할머님을 모시고 그곳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할머님을 보고는 놀라서 뛰어오셨어요. 어머님, 도대체 어딜 가셨던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할머님을 보자마자 아주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댁은 니시오? 할머니가 놀라서 아주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일을 어째 그래? 아주머니가 안타깝다는 듯이 할머님을 바라보셨어요. 혹시 이 할머님 가족분이세요? 제가 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네, 우리 어머니께서 치매가 조금 있으셔서 가끔 이러세요. 아까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갑자기 사라지셔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제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닙니다. 근데 할머님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며 제가 뒤를 돌아섰는데요. 진이야, 이 엄마 혼자 두고 어딜 가는 거야? 얼른 이리 와, 얼른! 할머니께서 제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셨어요. 어머님, 진이라니요. 이 아가씨는 진이 아가씨가 아니에요. 저리가, 이 나쁜 여편네야. 네가 뭔데 우리 진이 보고 아니라고 해. 할머님이 제 옷자락을 더욱 세게 잡으셨어요. 그 바람에 제가 당황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저기 미안한데 주차장까지만 같이 가줄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가 제게 부탁을 하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매장 매니저에게 보고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 한 통화만 하겠습니다. 라며 제가 매니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니저가 제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매니저에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모셔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머니가 제게 어떤 매장에서 근무를 하냐고 묻더니 저와 할머니까지 모시고 제가 근무하는 매장으로 들어가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명품 몇 개를 사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기 여기 관리자분이 누구시죠? 네, 고객님. 제가 여기 매니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상품을 조금 많이 사서 그런데 여기 이주연 씨한테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해도 될까요? 아주머니가 제 명찰을 보며 말했어요. 네? 아, 당연하죠. 이주연 씨, 고객님 도와드리고 오늘은 그냥 바로 퇴근하도록 해요. 매장 매니저가 갑자기 돌변한 채 말했어요. 네? 하지만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됐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상품 잘 들어다 드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할머님의 손을 꼭 잡은 채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님을 차에 태워드리고 그만 올라가려고 했는데요. 진이야, 어딜 가는 거야? 엄마랑 같이 가야지. 할머니께서 눈물까지 흘리시며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미안해서 어떡하죠? 저기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까지 같이 좀 가주면 안 될까요? 아주머니가 간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네?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미쳤지. 여기까지 내려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내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네요. 미안해요. 내가 우리 어머님 꼭 잡고 있을 테니까 아가씨는 그만 올라가 봐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이 아가씨는 어머님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손 놓으세요. 그동안 우리 어머님께서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안타까운 듯 중얼거리시던 아주머니께서 어딘가로 전화를 하셨어요. 정훈아, 엄만데 잠깐 여기로 좀 올 수 있겠니? 오늘 할머니랑 외출을 했는데 오늘따라 할머니가 많이 이상하시네. 아까까지는 괜찮으셨거든. 그래서 바람 좀 쐴 겸해서 나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는 운전을 해야 하는데
혹시나 할머니가 다치시기라도 할까봐 안 되겠어. 아무래도 아들과 통화를 하는 듯 했는데 아주머니의 이마에 이슬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드님 오실 때까지 저도 같이 기다릴게요. 근데 혹시 티슈 좀 있으세요? 할머님 얼굴이 지금 눈물 범벅이시네요. 아,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급히 제게 티슈를 건네셨어요. 할머님, 저 여기 있으니까 이제 그만 우세요. 제가 할머님 얼굴에 있던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진이야, 내 딸 진이야. 앞으로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더욱 세게 잡으시며 다시 눈물을 쏟으셨어요. 사실 그게 내가 처음 보는 아가씨한테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아가씨가 세상 떠나던 그때가 지금 아가씨 나이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아가씨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정신이 온전하실 때는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치매를 앓고부터는 우리 아가씨를 자주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 우리 아가씨랑 너무 많이 닮긴 했네요. 우리 아가씨도 얼굴이 아주 뽀얗고 눈이 아주 똘망똘망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니 아가씨 웃을 때 양볼에 보조개가 들어가던데 우리 아가씨도 양쪽 볼에 보조개가 참 귀여웠었거든요. 우리 어머님께서 착각할 만했네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우리 아가씨가 참 착하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처음 보는 제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티슈로 닦으세요. 제가 아주머니에게 티슈를 건넸어요. 에이구 머니나 갑자기 눈물이 왜 이렇게 나와 그래? 주책이네. 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데 아가씨 얼굴 보니 우리 아가씨가 너무 보고 싶어지네요. 눈물을 닦던 아주머니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셨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랑 정말 많이 닮으셨나 봐요. 할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셨거든요. 네, 보면 볼수록 정말 많이 닮았네요. 마치 우리 아가씨가 환생해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랬으니 우리 어머님께서 넋이 나가실 수밖에요. 아가씨한테는 너무 미안해요. 아주머니께서 제게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 아주머니는 예의 바르시고 참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특히나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그냥 딱 봐도 부잣집 사모님 같아 보였는데 그동안 백화점 일을 하면서 봐왔던 부자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달라 보였어요. 그렇게 얼마 뒤 아주머니의 아들이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엄마, 최 기사님은 어디 가시고 혼자 오셨어요? 최 기사님은 오늘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하루 쉬시라고 했어. 그동안 최 기사님도 할머니랑 내 뒤 따라다니느라 좋은 고생하셨니? 근데 평소에 할머니께서 막 심하게 그러지 않는 분이신데 오늘은 왜 그러신 거예요? 글쎄 말이야, 저 아가씨가 네 고모랑 닮아도 너무 닮았지 뭐니? 그래서 어머님이 순간 놀라신 것 같아. 그 순간 아주머니 아들이 저를 바라봐서 제가 살짝 미소 지었는데요. 그렇긴 하네. 난 사진으로만 보긴 했는데 정말 많이 닮긴 했네요. 특히 보조개랑 눈이 정말 많이 닮았네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주머니 아들이 제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쯤에서 할머님께서 잠시 잠이 드셨기에 제가 급히 일하던 매장으로 돌아갔는데요. 제가 매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동료 직원들이 제게 모여들었어요. 아까 그 고객님, 우리 백화점 VVIP 고객님이시라던데? 너 명함이나 그런 거 받았어? 아니, 그럴 정신이 어딨어. 지금도 혼이 다 나간 것 같은데. 워낙 정신이 없었던지라 제가 푹 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암튼 넌 너무 정직해서 문제야. 나 같았음 어떻게 해서든 내 단골로 만들었을 텐데. 동료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 그러니까 여자 고객님이 다음날 어떤 남자분과 함께 우리 매장을 찾아오셨어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거 어제 도와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자 고객님이 제 손에 선물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것도 별로 없는걸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놀란 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이거 내 손이 너무 부끄러운데요. 여자 고객님이 저를 보며 빙그레 웃으셨어요. 주연씨, 얼른 받지 않고 뭐해. 그런 거 그냥 받아도 돼.
주변에 있던 매니저가 제게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네,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쭈뼛쭈뼛거리며 선물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여자 고객님이 제게 다시 말을 했는데 옆에 서 있던 남자분이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그 두 분이 매장을 나가셨는데요. 여보, 어때요? 내 말이 맞지? 우리 진이 아가씨 판박이라니까. 그랬으니 어머니께서 그러셨던 거야. 그러게, 정말 많이 닮긴 닮았구만. 근데 큰일이야. 그대 어머님이 계속 진이만 찾아대니 정말 큰일이야. 남자분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이후 여자 고객님께서 자주 우리 매장에 방문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게 따로 커피를 마시자고 하셨어요. 저기 주연씨,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기분 나쁠까봐 그동안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그날 여기서 주연씨 만난 뒤로 우리 시어머님께서 식사도 잘 못 드시고 계속 주연씨만 찾아서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껏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눈물만 흘리시네요. 정말요? 어떡해요? 괜히 저 때문에 큰일이시네요? 제가 딱히 잘못한 것은 없지만 괜시레 미안해졌거든요. 아니에요. 주연씨가 미안할 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신지요? 그게 정말 미안한데 아주 잠깐만이라도 우리 어머님 말동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아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래? 아, 혹시 제가 고객님 댁에 가서 말동무 해드린 만큼 돈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맞긴 한데 이게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와서 무료 봉사하라고 하면 그건 더더욱 안 될 것 같고. 여자 고객님이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네, 그런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잠깐씩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기 근데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저번에 우리 매장에서 상품을 많이 구입해 주셔서 제 판매 실적이 아주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뒤에 오셔서도 많이 구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도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런 할머니를 끝까지 돌보셨어요. 우리 할머니랑 엄마는 나름 사이가 참 좋았거든요. 고객님 모습을 보니 문득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서 제 마음도 아프네요.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치매 어르신 돌보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고객님께 큰 도움을 받았는데 마땅히 도와드려야죠. 그 뒤 저는 그 고객님 집에 가서 할머님의 말동무를 해드렸어요. 그게 별로 어려울 것도 없었고 그냥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산책하고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매일매일 찾아가기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찾아가서 할머님과 함께 지냈어요. 치매라고 했지만 할머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아무래도 저를 할머님의 딸이라고 생각하셔서 더욱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뒤 고객님께서 감사하다며 제게 돈을 주셨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뒤에도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 지인분들과 우리 매장을 수시로 오셔서는 매출을 올려주셨거든요. 덕분에 저도 매장에서 꽤 유명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고객님 가족들과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큰 불편함 없이 지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 고객님의 아들과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항상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곤 했으니까요. 그 고객님과 마찬가지로 아들도 참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분들이 지금의 우리 시부모님과 남편입니다.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고백을 했어요. 백화점 주차장에서 처음 보던 날부터 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남편과 제가 이것저것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났었기에 처음에는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아무래도 주연씨랑 제가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 좀 그렇죠? 남편이 쑥스러운 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정훈씨랑 저랑은 이것저것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학벌도 그렇고 집안 형편도 그렇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주연씨도 우리 부모님 잘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 그런 거 따지실 분 아니세요. 아마도 엄청 좋아하실걸요? 우리 엄마는 아예 주연씨 팬이잖아요. 바르게 잘 컸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는걸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요.
아무튼 전 자신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부모님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뒤 고객님이 아주 대놓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주연씨,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인데 한번 잘 만나봐요. 사실 우리 아들이 지금껏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주변에 멀쩡한 여자들이 없다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좀 바르고 밝은 아가씨 만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날 주차장에서 주연씨 보고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요. 주연씨라면 우리도 대환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얼마 뒤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친척들에게 남편도 소개시킬 겸 해서 친척들이 우리 집에 다 모였는데요. 왜? 지방대 출신이라 취업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취직하기로 했구만. 우리 부부를 보자마자 사촌언니가 비아냥거렸어요. 그게 뭐가 어때서? 주연이 신랑감 정도면 취직도 나쁘지 않지. 그러는 넌 정규직인가 뭔가랑 결혼했다가 그 꼴 난 거니?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대기업 정규직이라던 네 남편이 잘난 게 뭐가 있었어? 돈도 없는데 명품만 휘감고 다니고 차도 빚까지 내서 수입차 몰고 다니고 너도 똑같아 이거사. 그거 보고 돈 많은 줄 알고 혹해서 결혼했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 빚만 천지에 너 지금 졸지에 이혼녀 되게 생겼는데 지금 네가 누구 보고 그딴 소리를 해? 우리 주연이야. 예전부터 마음이 얼마나 예뻤니? 니들 할머니 치매 왔을 때도 우리 주연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살뜰히 챙겼어. 근데 그때 넌 어떻게 했어? 할머니가 식사하시다가 옷에 음식 좀 떨어뜨렸다고 더럽다느니 입맛이 뚝 떨어진다느니 이거사. 네가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그동안 네가 주연이한테 막말하고 무시할 때부터 우리가 딱 알아봤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네 그 주둥아리 때문에 오려던 복도 다 달아나겠다. 그동안 참기만 하시던 고모가 사촌언니에게 삿대질까지 하시며 소리치셨어요. 고모, 지금 뭐 하는 거야? 주연이가 부잣집에 시집가니까 갑자기 일어나 본데 고모 그러는 거 아니야. 사촌언니가 말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집안 시끄러질까봐 다들 모른 척했지만 너 말하는 꼬락서니 때문에 다들 얼마나 화딱지가 났었는 줄 알아? 그리고 네가 항상 대놓고 막말할 때마다 우리 주연이는 듣고만 있었는데 넌 뭐가 그렇게 억울해? 네가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기분 나빠? 그러니까 마음을 좀 곱게 쓰란 말이야. 오늘 우리 주연이 신랑감 인사 왔으니까 시끄럽게 할 거면 넌 그만 가봐.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딨어 그래? 그래, 난 갈 테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테니까. 사촌언니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 뒤 사촌언니는 결국 형부와 이혼을 했습니다. 사실 고모 말씀처럼 그동안 사촌언니한테 막말만 듣고 살아서 그랬는지 그다지 안쓰럽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결혼 후에도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뒤에도 시부모님은 한결같으셨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합가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강력하게 반대하셨어요. 그냥 가끔 와서 할머니 말동무나 좀 해주면 돼. 자주 봐봤자 서로 불만만 생기고 안 좋더라. 그리고 간병해 주시는 분도 계시잖니. 그냥 우리 떨어져 살면서 이렇게 예쁘게 살자. 네 마음만 예쁘게 받으마. 그 뒤 저는 시댁에 자주 방문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할머니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만 보면 제 마음도 참 따뜻해진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그 뒤에도 저랑 친하게 지내던 제 친구를 항상 챙겨주셨는데요. 아는 지인분들을 총동원해서 친구가 일하는 매장을 소개해주며 매출을 올려주셨거든요. 우리 시할머님께서도 치매시긴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건강에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얼마 전 고모가 전화를 했는데 사촌언니가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며 배가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참 씁쓸하기 그지없네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아마도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